75살이 된 찰스 3세는 반세기 동안 단 하나의 관계를 지켜온 끝에 마침내 협상할 수 없는 침묵에 직면했습니다. 궁궐 예배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실을 애타게 간청하지만 그의 손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왕실 담장 밖에서는 영국 왕실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단 한 번의 잔혹한 행위로 가족의 근간을 뒤흔든 재정적 감정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은 더 이상 불화에 대한 속삭임을 넘어 왕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깨끗하고 냉혹한 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그 명령에 서명했고 한때 조용한 강물처럼 샨드 가문과 파커 볼스 가문의 계좌로 흘러 들어오던 돈은 이제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역설은 단두대처럼 날카롭습니다. 수십 년간 대중의 증오를 견뎌내고 마침내 왕관을 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의부사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첫 햇살이 왕실 저택의 웅장한 창문을 비추기도 전에 궁궐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천둥소리로 변했습니다. 이는 옷차림이나 여행 일정에 대한 평범한 아침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웨일즈 왕자가 방관자에서 처형자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검토나 위원회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단 하루 오후 만에 카밀라의 친척들이 누려왔던 복잡한 은행 송금과 막대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미래의 국왕이 왜 아버지의 아내에게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는지 이해하려면 윌트셔의 아늑한 집 안잡고 어수선한 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곳에는 한때 영국 역사상 가장 스캔들 많았던 결혼 생활의 상대였던 앤드류 파커 보울스가 낡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디지털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84살의 노병이었던 그는 오랫동안 왕실의 비밀을 가슴에 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불륜이나 1970년대 10대 시절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이미지 메이커들이 40년 동안 매끄럽고 기만적인 표면으로 덮어놓았던 겹겹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오랜 삶의 피로에 거칠어진 그의 목소리는 왕국이 재정적 망상 위에 세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앤드류의 녹음 파일에는 카밀라가 단순히 왕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비밀 신탁과 역의 회사로 이루어진 은밀한 제국을 건설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카밀라의 측근들을 위한 개인 금고처럼 기능하는 수수께끼 같은 자선단체들의 미로를 묘사했습니다. 이는 개혁된 여왕에 대한 황금 환상, 즉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만을 섬기려 했다는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카밀라는 세상 사람들이 그녀의 보석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모든 귀족 규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한 장기적인 책략의 달인으로 그려집니다. 몇 시간 만에 녹음 파일이 유출되었고 윈저 가문이 어렵게 지켜왔던 깨지기 쉬운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1970년대 황금 커플의 부상은 동화라기보다는 체스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영국의 푸른 폴로 경기장은 결국 왕실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무대가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매력적인 기병장교의 미스호까지 매력적인 모습이었고 카밀라는 거침없이 담배를 피우고 예의범절을 무시할 정도로 크게 웃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엄격한 기대에서 벗어난 현대적이고 반항적인 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볼 하이드 저택의 문 뒤에서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지위와 욕망의 결합이었고 사랑보다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우선시되는 관계였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해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고 카밀라의 시선은 왕좌로 향했다. 앤드류는 훗날 자신도 불륜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지만 카밀라의 배신은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으며 다시는 그녀가 쉽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작은 거리두기 행위, 즉 심야 전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런던 방문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속삭임에 상처받으며 그녀가 마치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1980년대 초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그저 디딤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그 굴욕감과 씨름하는 동안 카밀라는 30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유지될 재정적 안전망의 토대를 조용히 다지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그의 책상 위에 납덩이처럼 놓인 두꺼운 회계 감사 보고서였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자 수백만 파운드가 왕실 재정에서 여왕의 친척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하는데 조직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발견은 궁궐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가족에 대한 관용을 호소하는 측과 10년간 조용히 자행된 부패를 목격한 측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의 옛 서재 벽에 걸린 초상화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무거운 느낌에 사로잡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복되는 낡은 책 냄새와 완전히 배신당한 신뢰의 차가운 현실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건 캐서린이었다. 그녀 역시 병마와 싸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윌리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분노에 차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말은 어떤 부성애보다도 강한 의무감을 불러일으켰다. 윌리엄은 자정이 넘어서 다이애나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여전히 궁궐이 한때 지우려 했던 여인의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는 묵직한 나무 책상에 앉아 새어머니 측근들을 파산시킬 공식 문서를 응시하며 단 한 번의 결연한 회고로 서명했다. 그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고 이제 왕관은 안락함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남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여파는 마치 쓰나미처럼 몰아쳐 카밀라를 순식간에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녀는 궁궐의 높은 돌담 뒤로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는 날카로운 언변을 가진 변호사들이 차지하여 언론 곳곳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부인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위협에 가까웠고 만약 파헤쳐진다면 맞소송을 제기하고 궁궐 내부에 더 깊은 상처를 드러낼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찰스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템폰게이트 사건 당시 곁을 지켰던 아내와 이제는 왕실의 명예를 지키려 애쓰는 아들 사이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국왕이 공개적으로 전적인 신뢰를 표명했지만 이는 공허한 가면이자 왕실 내부 분열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시도로 비춰졌다. 궁궐 문 밖에서 벌어진 위기는 영국을 사회학적 전쟁터로 바꿔놓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왕당파들은 그 중에서도 나이 많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궁궐 담장 밖에 진을 치고 마치 목소리로 무너져가는 전통을 붙잡을 수라도 있는 듯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에서는 공화주의 운동가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들은 비밀 신탁에 폭로와 그림자 군주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왕실에 대한 신뢰도는 50% 아래로 떨어졌고 이는 윈저 가문의 존립에 진정한 위협이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왕실은 더 이상 단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원칙의 충돌로 가족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임상사례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1993년의 카밀라 게이트 사건의 기억이 현 왕실을 다시 괴롭히며 비밀 녹음이 왕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당시 한 라디오 애호가가 도청한 6분간의 대화는 미래의 국왕을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다이애나와의 결혼 생활에 남은 마지막 흔적마저 산산조각냈다. 왕실의 완벽함이라는 환상을 벗겨낸 이 스캔들은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냈고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고 있다. 이제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욱 어둡고
금전적인 측면이 더해졌다. 스퀴드 게이트, 뱀법 등 템폰 게이트는 욕망에 관한 것이었다면 파커 볼스의 녹음은 권력의 작동 방식과 결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왕관의 덱에 관한 것이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이 스캔들은 군주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신중했던 정치인들조차 이제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서는 이 소동이 완전한 독립을 향한 마지막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각국은 윈저 가문이 수백만 달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신들의 식민지 시대 고통에 대한 역사는 외면당했습니다. 영국 군주제의 국제적 위상은 외국의 적이 아니라 윌트셰어의 안락의자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관은 더 이상 통합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여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세상에서 왕관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이제 침묵이 복도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었다. 찰스는 여전히 깊은 고통에 잠겨 있다. 평생을 보호해온 여인이 그 보호를 이용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군주이다. 그는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결혼 생활과 자신의 명예를 모두 구할 해답을 찾지만 돌무덤의 침묵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일 뿐이다. 윌리엄은 왕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준비의 대가는 아버지의 가정에 찾아온 평화의 완전한 파괴이다. 왕자는 개인보다 제도를 선택했고 이는 언젠가 그가 쓰게 될 왕관의 냉혹한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정이다. 이 재정 전쟁에 뒷맞는 왕실의 유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남았습니다. 카밀라는 왕비라는 칭호를 가졌지만 국고의 열쇠는 윌리엄에게 있으며 권력 구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왕비는 왕좌의 게임에서 과거는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적절한 디지털 기록 장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지만 국왕에게는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후계자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과 심오한 계산이 깃든 이 여정은 불은 켜져 있지만 가족의 심장은 사라진 삼나무와 그림자로 둘러싸인 집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궁궐 위로 해가 지는 이 순간 온 나라는 왕실의 갑옷에 생긴 이 균열이 과연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윌리엄 왕자의 입장을 더욱 정직하고 현대적인 군주제의 시작으로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나 구성원들의 재산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주제의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천년 전통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 거짓보다 진실이 더 위험한 현실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실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은 멈췄고 과거의 기록은 사라졌으며 윈저 왕가는 마침내 21세기의 냉혹한 현실 속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왕실 파탄의 이야기는 권력과 혈통이 언제나 충돌하며 결국 왕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찰스는 답을 간절히 바랐을지 모르지만 답은 이미 윌리엄의 서명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왕은 과거의 스캔들을 극복해 왔지만 다가올 미래의 냉혹함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어 궁궐 문이 닫히자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단 한 번의 정직한 조사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족의 모습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금 소녀라는 전설은 사라지고 철의 왕자라는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카밀라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결혼 생활을 냉혹하게 배신한 행위였을까요? 앤드류 파커 볼스의 폭로가 역사 속에서 왕비에 대한 평가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왕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전설들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왕실 금고를 파헤치는 이 심층 분석 영상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회복력과 현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예배당의 불빛이 마침내 어두워지고 국왕은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고요함은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닌 절대적이고도 섬뜩한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관식이 아닌 감사와 기록으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주제는 안전하며 미래는 정해졌고 그 정신을 위해 싸워온 여성들은 마침내 궁전 문 양쪽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왕관은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는 마침내 진정으로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윈저 가문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최종적인 진실은 잔혹하다. 스캔들이 하룻밤 사이에 왕실을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서명 이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었는지를 드러냈다. 재정적 단절은 왕실이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들의 비밀이 가져온 결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윌리엄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해리는 존재가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찰스는 평온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 각자는 마침내 규칙이 명확해진 미래로 향하면서 같은 결말의 조각을 짊어지고 있었다. 돈은 끊겼고 문은 닫혔으며 왕실은 선택을 내렸다. 이야기의 끝은 신화의 시작이며 침묵은 아름답다. 모든 것을 요구하는 도시에서 왕실은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구조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국가 문서의 침묵 속에 미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찰스는 신뢰 속에서, 윌리엄은 책임감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윈저 왕조는 마침내 거칠애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에 안전해졌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새로운 왕관의 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이제 안녕을 고하며 궁궐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식 문서함은 닫혔고 회계는 마감되었으며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